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정말 별난 일이죠.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확연하게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런 일은 정말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이렇게 또 외국인의 자금이 코스닥으로 유입되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를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일제히 빨간불을 띄고 있는데 또 바이오만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2차 전지 소재주도 오르고 있고 로봇주도 급등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소외됐던 분들이 이제 조금 더 활짝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코스닥에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정말 실망 많으셨죠? 이제는 코스닥이 조금씩 따라가는 신호가 아닐까, 이런 긍정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맞아요. 코스닥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네. 종목들이 대거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내 종목이 오르고 있는데 수익은 또 언제쯤 실현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올라갈 때 조금 더 담아볼까라고 생각할 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를 또 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고민이 또 생길 시점입니다. 네. 앞으로 또 12월에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랭킹쇼 1시간 반 동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화부터 열어놓고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를 주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쉽게 참여할 수가 있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규 매수문이 언제든지 오케이니까요. 자, 지금 바로 유튜브로 가서 여러분과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유튜브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네.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네, 강사님이 맞점하셨나요? 라고 또 남겨주셨고요. 네. 진용님, 별빛의 속삭이님, 화이팅 가자님, 자작나무님, 많은 분들이 또 인사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후리지아님도 오셨고요. 제리님,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한마디가 이영재님,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엔캠 기사로 장난치고 오늘 올리는 거 봐요. 진짜 악마가 따로 없네라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뭐 증권사의 분석이라든지 특정 뉴스 기사라든지 악재성 이슈가 잠깐 불거지면서 특정 종목들이 막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고 갑자기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되면서 또 고스란히 올려내는 그런 모습들 우리 자주 봤습니다. 맞아요. 엔캠이 확실히 며칠 동안 내려갔던 폭을 정말 빠르게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엔캠도 그렇지만 오늘 또 다른 주인공도 있잖아요. 바로 팩트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급락세를 보이면서 네. 왜 이러지 싶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떨어질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단기간에 또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네, 와, 펩트론 지금 거의 2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굵직한 종목들이 단숨에 움직이는 시장,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한 접근, 저희 전문가와 함께 네. 판단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또 리안님이 안녕하세요. 날이 너무너무 추워졌어요. 라고 그쵸. 남겨주셨는데요. 진짜 12월이 이렇게 코앞으로 다가오자마자 날이 부쩍 쌀쌀해졌죠. 아니, 갑자기 영하로 간밤에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요, 제가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뭐 어떻게 된 일이죠? 근데 어제 또 네. 이종복 전문가님이 보일러 수리 이야기로 저희가 한참 동안 나눴잖아요. 아니, 이게 다들 비슷한 타이밍에 네. 같은 곤란을 겪게 되네요. 그리고 저희가 또 네. 랭킹쇼 마지막에 어제 경동나비엔 매수 문의까지 드렸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AS에 또 전화하고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창호 앵커님의 네. 또 보일러 차례가 왔는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면서 네. 12월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죠. 미리 기기가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점검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좀 전에 엔캠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제리님, 그렇죠. LG에너지솔루션도 우려감이 슬쩍 뭔가 나오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나왔죠. 맞아요.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종목들 우리가 안심하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늘상 여러 가지 꼼꼼히 좀 변수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부터 매수 문의 또 앞으로 대응 전략 문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하나 시스템도 올라와 있고 우진엔텍도 오늘 매수하셨다는 분이 나오셨네요. 민들레님. 자, 그리고 캣테디님, 안녕하세요. 12월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 이야기와 함께 11월 잘 오늘 마무리를 해보고 12월에는 진짜 우리 모두가
수익 보면서 저희끼리 네. 이상한 소리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이 좋아야 저희도 시덥잖은 얘기도 하면서 아주 뭐 신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진지하게 너무 뭐 무겁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좀 가벼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12월이 되길 바랍니다. 네,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산타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타 랠리가 오면서 저희의 계좌까지 빨갛고 풍성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왠지 12월에 빨간색이 그려지는 것 같거든요. 기대감을 가져보겠고요. 네. 자, 리아님 감기가 독감 같아요. 리아님 감기 걸리신 거예요? 아니 제 주변에도 지금 감기 걸린 분들이 제법 나오더라고요. 이 감기가 한 번 걸리면 요즘에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미리미리 또 독감 예방주사도 맞으시고 앞으로 또 이렇게 갑자기 쌀쌀해지는 만큼 네. 보일러 체크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옷차림도 네.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잘 때 너무 가볍게 입지 마시고 그 자는 사이에 갑자기 기온이 훅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감기가 걸립니다. 옷 좀 껴입고 따뜻하게 주무시죠. 네. 오늘 또 우진은택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 월청님이 우진은택 매수 문의드립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원전주 반도체 AI 밸류체인이 조금 밀려나면서 네. 지금을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좀 힘든 종목들에 대한 문의가 들어옵니다. 백홍타님의 요즘에 방산주들 쪽에 밀리죠. MNC 솔루션 그리고 화학주도 좀 봐달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아하. 솔리드 통신 장비도 참 오랜만에 들여다보게 되네요. 자, 여러 가지 종목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함께해 주실 첫 번째 전문가 연결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까요? 자, 아직 어렵군요. 자, 그러면 유튜브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네. 자, 지금 PYK751님께서 이거 아주 얘기가 이거 좋은데요? 진단을 따뜻한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오. 하셨습니다. 그래요. 계좌가 춥고 특정 종목들 찬바람 많이 맞게 되면요. 진단 내용이라 좀 따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드리면서도 따스한 한마디를 건네드릴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계좌에 있는 모든 종목이 빨강이가 되면 좋겠다라고 또 이선민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오늘 또 골고루 올라주고 있긴 한데 그동안 반도체만 가서 좀 그쵸. 섭섭했잖아요. 아니 진짜 오늘은 확실히 11월 마지막 거래일이라 그런지 진짜 다릅니다. 코스피는요. 장중 저점을 계속 낮춰갑니다. 그래서 지금 1.2%, 1.3%가량 내려가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고점을 계속 높여가죠. 장중 현재 고점이고요. 910포인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현선물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는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네. 현재 4,7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어요. 기관까지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사고 있는지 저희가 또 종목 체크를 잘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해서 저희가 한번 진단을 꼼꼼하게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윤정식 상무와 함께 종목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달이 바뀌는 시기라서 그런지 오늘자 종목 진단 신청이 초반부터 많이들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운주도 하나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 찾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함께 드릴 첫 번째 종목은요. 행복하고 싶어용님의 종목입니다. T 로보틱스. 오늘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맞아요. 그런데 T 로보틱스, 물론 이 종목도 오늘 올라갑니다만, 사실 그동안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그리 대단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25,600원까지 갔다가 올렸던 거 다 뺐거든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조금 드는 모습인데요. T로보틱스의 매수 가격은 23,000원입니다. 꽤 높았을 때 접근을 하셨네요. 10% 비중이고요. 수익이 났을 때 못 팔았습니다. 다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은 오늘 5% 가까이 올라가는데 17,000원이 안 됩니다. 자, 과연 매수가 근처까지 갈 수 있을지 T로보틱스가 로봇주 가운데서 좋은 선택이 맞는 건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T로보틱스입니다. 오늘 로봇주들 훨훨 날아가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T로보틱스, 그 안에서 이 종목은 좀 괜찮을까요? 네,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25,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받고 최근 들어서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물류 로봇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진공 로봇,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이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부분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뭐 매출액이 다른 로봇주들도 대체적으로 좀 마찬가지지만 실적의 숫자로는 로봇주들이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뭐 받고 뭐 이런 모습들까지는 좀 쉽진 않아 보여요. 그렇지만 금년에 적자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 매출액은 유지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좀 꿈을 꾸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지고 있죠. 국내 유일의 뭐 OLED 진공 로봇을 개발했고, 국내 최초 유리기판 이송 로봇을 개발했고,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로봇이 괜찮죠. 사실 반도체를 많이 쏠려 있었던 수급들이 좀 퍼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코스닥에서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가곤 있지만, 이 대체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T-로보틱스 같은 경우 뭐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고 뭐 이런 모습들까지는 기대하기는 힘듭니다만, 어찌됐든 주가는 다시 14,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3,000원 사실은 지금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16,500원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편이고, 그리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이때 팔기는 만만치 않죠. 매도 타이밍을 잡기는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로봇이 사실 이 부분을 실적이라든지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가격 전략이나 뭐 매도 타이밍을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로봇이 주목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충분히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 로봇은 모멘텀을 계속 받을 거거든요. 금년에도 더 받을 수 있고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타이밍들, 그러니까 금년 10월 말 11월 초에 받았었던 이런 힘들을 다시 한번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이 주목을 받고 그때 T-로보틱스의 주가가 상승할 때 그때 좀 물량을 줄이시거나 매도를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T-로보틱스의 로봇주 가운데서 한 종목을 챙겨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로봇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로봇주가 한참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는 빠르게 올라갔다가 맞아요. 내려오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그렇죠. 이게 정말 나 수익 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보면 또 손실이 되어 있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참 이럴 때 대응하기 어렵죠. 사실 계속 올라가다가 잠깐 내려갔을 때는요, 아무도 거기서 못 팝니다. 그런데 이미 팔까 말까 할 때쯤이면 거의 수익이 많이 내려가 있단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요, 이거 팔까 말까 할 때쯤에 미리미리 저희에게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고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보시죠. 네. 참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도 타이밍을 맞춰가는 게 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맞아요. 같이 의논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진단하는 사이에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잠깐 한번 네.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제리님께서 종목은 빨갱인데 계좌는 빨갱이. 이게 무슨 얘기죠? 아하. 오늘 당장은 빨간색인데 아직까지 전체 손실을 계좌는. 줄이지 못했다는 네. 이야기시죠? 그래요. 그런데요, 만약에 12월에 또 우리 증시 탄력 받으면 그때는 진짜 플러스로 빨간색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믿어볼게요. 될 겁니다. 네, 또 이렇게 코스닥 오르면 개미들이 웃겠죠라고 네. 이선미님이 남겨주셨는데, 역시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오늘 희망의 빛으로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는 만큼 계속해서 우리 기분 좋게 마감할 수 있길 바라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만님 오셨는데요. 왔습니다. 점점 하시고요. 화이팅 가자님, 판타지 기사님도 오셨습니다. 이님도 확인이 되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진단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콩타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MNC 솔루션이고요. 매수가는 20만 6,6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한 달 넘게 빠지기만 해서 힘드네요. 이제 와서 손절하기는 피해가 너무 커서 어찌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와. 정말 고점 경신 후에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어요. MNC 이게 솔루션. 보니까 저 고점이 정확히 10월 1일이거든요. 네. 그 뒤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근데 정말 너무 어우. 힘드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상장 이후로 그냥 계속 주구장창 오르기만 했던 종목인데. 맞아요. 와, 이거 큰일 났네요. 윤정식 상무님, MNC 솔루션 지금 이렇게 너무 주가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또 손절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하시는데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사실 MNC 솔루션을 회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 타이밍이 사실 좀 매도 타이밍은 좀 지난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의 이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MNC 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두산에서 물적 분할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업체죠. 지금 방산업체고, 이 방산업체는
이 금년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방산 부분들도 분위기가 좋으면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MNC 솔루션 같은 경우도 연초가 4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을 했어요.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23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 10월과 11월 달은 국내 증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요. 반도체로 조금 많이 쏠렸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MNC 솔루션에도 악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주가가 근데 더 많이 떨어졌죠. 아무리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렸다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 나진 않는데, 그럼 반토막이 왜 났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방산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한 이유는 국내에서만 무언가의 물량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거거든요. 근데 MNC 솔루션 같은 경우가 수주가 좀 딜레이 됐어요. 수주가 좀 지연이 되면서 수주 지연되면 그동안 수출 잘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주가가 올랐었던 이 부분이 차이 실험 매물이 좀 나오는 거죠. 수주가 지연됐다는 부분은 분명히 악재입니다. 근데 수주가 지연됐는데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 날 만큼 실적이 안 좋아진 거냐. 그리고 지연이 된 거지 취소가 된 상황은 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도 타이밍은 사실은 매도는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온 날 10월 10일 같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11월 5일 같은 이런 날 좀 매도를 하시거나, 사실 15만 원 아래에서도 또 매도 차트가 좀 나왔었는데 15만 원 아래는 매도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매물도 좀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떨어졌을 때, 지금은 사실은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보여져요. 차트가 역배열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좋지 않은 차트의 모양은 맞습니다만 좀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점, 사실 15만 원 정도는 지켜주는 게 맞거든요, 차트상으로도. 근데 여기 부에서는 회사의 수주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라는 부분들이 겹치면서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년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기대는 좀 해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금년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된 그런 실적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수주가 늦어졌다고 당장의 실적이 깨지는 건 아니거든요. 방산도 그렇고요. 조선도 그렇고 수주 산업이죠. 수주를 했고 그 수주가 바로 매출에 잡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잡히고, 악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이 시간이 좀 걸려서 잡히기 때문에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좀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하락한 이후에 다시 방산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 방산 모멘텀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MNC 솔루션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상승률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을 이끌어주고 있는 로봇과 바이오주가 대거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TNR 바이오팹은 이번에 산업부의 기대성과 R&D 10선에 선정이 되면서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우린 PTS 로봇주로 주목받으면서 현재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고요. 2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오롱 티슈진도 현재 26% 가까운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의 호평이 나오면서 목표가 15만 원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 현재는 86,90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한국 PIM 그리고 고영까지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휴머노이드 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이번에 로봇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한국 PIM에 대해서 상무님의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손에 대한 기술력 속에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한국 PIM인데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56,600원 신고가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또 어떻게 진단을 하실까요? 상무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사실 임플란트 테마가 오늘 조금 붙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굉장히 많이 지금 좋아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데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연초만 하더라도 주가는 많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 오늘 계속적으로 올해 지지부진하다가 10월달, 9월달, 10월달 들어서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금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뭐 임플란트도 하고 있고요. 뭐 자동차 변속기라든지 이런 금형을 제조하는 그런 압도적인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 기업이기 때문에 금형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가 사실은 좋아요.
누가 봐도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렇게 차트가 정배열이 되어 있고요. 근데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게 조금 부담입니다. 그동안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받고 다시 또 한번 올라가고 좀 조정받고 이런 모습들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좀 많이 올라갔죠. 주가가 좀 세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동안의 패턴이라면 일정 부분은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우상향을 좀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한국 PIM의 주가가 올라간 건 기관에서 좀 많이 샀습니다. 투신 펀드가 중심이 된 기관들이 최근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도 좀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늘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겠으나 추가적으로는 상승 가능한 그런 차트의 모습과 수급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 PIM 살펴드렸습니다. 9월부터 해서 정말 폭등이 나온 종목이죠. 3달 정도 지난 지금 거의 주가가 5배가 올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한국 PIM 이 내용 한번 같이 봐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로봇주 잘 가고 있는데 나도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로봇주에 대해서도 신규 또 매수 문의가 있다면 저희에게 진단 요청해 주시면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 게요. 이 종목 잘못 사면 맞아요. 올라갈 땐 다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내려갈 땐 어떤 종목은 살아남고요. 어떤 종목은 올라갔던 거 그대로 뱉어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가면 진짜 이거는 완전히 천양지차 다릅니다. 그러니까 꼭 진단 받아보세요. 그게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다 가고 있는데 내 건 왜 안 갈까 할 그리고 때. 저 친구는 버티는데 왜 나는 제자리로 왔지? 맞아요. 이러면 정말 가슴 아프죠. 네, 지금도 또 많은 진단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이스트 소프트도 들어왔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트 소프트가 2번이나 확인이 되는데요. 네. 대박라전님과 마띠아님 두 분이 한 종목을 사실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한번 하루 동안 여러 명이 동시에 신청해 주셨던 바로 그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AI 소프트웨어도 그렇죠. 로봇이 가는데 소프트웨어는 왜 이렇게 안 가? 이런 궁금증이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소프트웨어가 또 한동안 엄청나게 이붕을 끌었었는데 맞아요. 이게 정말 갑자기 사라지면 그렇습니다. 그때 매수했는데 여기 있었구나 내가. 아니 사실 AI가 가면은 네. 로봇만 갈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좀처럼 반응이 없죠? 자 이럴 때 잘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게 그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네. 자 그리고 서포터님, 귀자분님, 슈팅스타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종목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죠. 네. 니티나무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너무 좋잖아요. 네. 동구바이오 제약 어허.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5,500원이고요. 10%. 수익 중이세요. 다행히 이번에 네. 수익이네요. 계속 보유를 해도 될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5%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쯤에서 수익을 실현해볼까?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건가? 이런 고민이 되시죠?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동구바이오 제약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이 수익을 실현을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네, 오늘 사실 바이오 종목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 차이가 정말 얼음탕과 열탕의 차이를 보는 것만큼 코스피는 1.5% 하락인데 코스닥은 3.5% 상승하고 있죠. 이 바이오의 힘으로 거의 다 올려주는 그런 모습인데 동구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바이오에 대한 움직임들이 오늘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부과 관련된 이런 의약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사실 상승하고 있진 않아요. 매출액은 조금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드라마틱한 영업이익과 무슨 새로운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헬스케어, 제약바이오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요. 그런데 조금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모습들을 좀 당겨보면 6,000원 정도의 매물이 꽤 좀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 분명히 시간을 좀 더 갖는다라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6,000원 자리에서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생각을 좀 하셨다라면 6,000원 정도에서는 6,000원 위에서는 물량을 조금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보유하시면 사실 6,000원 정도에서 조금은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분위기도 좋고요. 동구바이오도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홀딩,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짧은 시점으로 보게 되면 일정 수익을 좀 챙겨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동구 바이오 제약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바이오가 오르는 만큼 저도 네.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쵸. 지금 수익을 챙겨야 되나? 아니면 또 연말까지도 기대감이 살아있는 게 바이오기 때문에 또 연초에도 있죠. 네, JP모건 맞습니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참 연말까지 이거 쭉쭉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들게 되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들여다봤는데 네. 와, 이거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뭐 ABL 바이오 8%, 펩트론 16%, 코오롱 티슈진 25%, 케어젠 15%, 로봇주도요. 네. 로보티즈가 지금 또 폭등 나옵니다. 와.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또 붙죠. 15%가 넘게 오르면서 24만 5천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와, 이 로봇주가 오후장에 더 끌어올리네요. 맞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1% 급등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로봇주가 오후장 들어서 한 번 더 땡깁니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코스닥의 상승인데요. 맞아요. 와. 지금 또 우린 BTS도 네. 상한가까지 도달을 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오후장에 좀 진정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쏠려버립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지금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네요. 와, 코스닥 지금 와. 910선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상승 속에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따라갈 게 아니라 종목 선택 잘하시고 진짜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건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랭킹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 번에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원주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26,363원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3% 넘게 밀려나면서 24,500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은 현재 시점에서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상무님? 네, 사실 조선주가 좋아요. 실적 보면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안 좋죠. 실적이냐 주가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딜레마, 괴리가 좀 나오는 이런 종목 섹터가 조선주인데요. 삼성중공업이 고점 3만 원 위를 형성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누가 봐도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삼성중공업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면 하나오션도 그렇고요.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매출액이 22년도에 6조 원, 23년도에 8조 원, 24년도 10조 원 정도 되는데 25년도 예상 매출이 10조를 훌쩍 넘게 되거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 2천억 원대 초반이었는데요. 25년도 9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 들어서 빠지는 건 시장의 불안함과 그리고 많이 오른, 단기적으로 빨리 오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익 매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겹치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점. 내년도에도 조선은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조선주들 긍정적인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코스피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코스닥은 좀 너무 오늘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락은 시장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1선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지켜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1선이 2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24,000원 정도를 어느 정도 바닥으로 하고 횡보를 하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은 좀 바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중공업,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들은 사실 실적이 뒷받침이 되죠.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국내 조선업체들 실적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단기적으로 사실 연말이라 코스피 대형주들 수급이 좀 많이 깨지고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말이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시고 지금 주가의 하락은 연말이기 때문에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좀 바라보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라면은 이전 고점 부근이죠.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장 고생하고 있는 조선주, 삼성중공업을 한번 살펴드렸고요. 이 이야기를 한 김에 코스피에서 오늘 고전하고 있는 종목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피 하락률 상위 탑5입니다.
자, 일단 성문전자 우선주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10% 떨어지고 있죠. 사실 이쪽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이쪽이죠. 영원무역 홀딩스와 영원무역.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신고가 권역에 놓이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오늘 홀딩스도 8.41% 하락하고 영원무역도 7% 넘게 떨어지면서 차익 실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영원무역 홀딩스는 16만 4,400원, 영원무역은 8만 7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리죠. 이 철강 관련된 쪽은 사실 오늘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 6.81% 특히 더 떨어지게 되면서 만원대를 이탈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많은 분들이 이쪽에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2차전지 대표 종목이죠.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전기차 관련된 우려감이 오늘 부각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6% 넘는 급락세입니다. 현재는 정확히 41만 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상무님과 함께 이야기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원무역.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신고가로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루 만에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점이라도 있는 걸까요? 네, 사실 회사에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영업무역이 의류 쪽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어요.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영업무역에 납품을 받는 이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경기와는 좀 상관없이 좋은 매출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섬유 의복 쪽에도 관세에 대한 악영향을 많이 걱정을 했었죠. 근데 이 악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영업무역이 아픈 손가락이다 그러면 스캇, 그 자전거 업체에 대한 이런 적자, 이 부분이 좀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번에 잔여 지분도 굉장히 좀 싸게 매입을 했고 중장기적으로 좀 긴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영업무역에서 스캇에 들어가는 이런 이 아픈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의류 쪽에서 그 이상의 이익을 충분히 이 스캇을 잠재우고도 남을 만큼 호실적을 좀 냈기 때문에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6만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단기간 고점을 형성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마침 코스피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업무역의 매물은 좀 더 크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는 떨어질 때 상당히 빠르게 떨어지죠. 단기적 급등에 따른 매도가 나올 때는 사실 매수 물량들이 겁이 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물량이 많이 적은 상태에서는 같은 물량을 팔더라도 음봉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은 매도 금액 대비해서도 하락폭이 좀 더 깊은 모습, 시장의 영향도 같이 받고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악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너무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좀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은 지금 일정 부분은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원무역이었습니다. 잘 가고 있다가 오늘 좀 떨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다른 좋은 종목 쪽으로 돈이 좀 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수익 실현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이렇게 영업무역에 대해서 진단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유튜브 댓글 좀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 또 강사님이 제가 살짝 덜어냈더니 오르는 거 보니까 저도 한 몸무게 나가나 뭐죠? 봅니다. 갑자기 뭘 덜어내신 거예요? 뭘 덜어내셨길래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아니실까 싶은데 말이죠. 자, 그리고 번기님이 고고식님의 까마귀 소리는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데요. 깍 하는 소리.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오늘 정말 대단한 게 네.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들 볼 때마다 계속 놀라요. 이렇게 무더기로 급등을 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맞아요. 와, 이거 제약바이오 전혀 폼 안 떨어지고요. 로봇주는 오히려 오후장에 더 끌어올리니까 정말 많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네요. 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은 왜 안 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또 진단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PYK님이 나의 솔리드는 지하실에서 올라오질 않네요. 눈물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솔리드 참 그 언제적 솔리드죠. 지금 잠깐 봤는데요. 네. 사실 뭐 크게 반응이 없어요. 지금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주가가 좀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이거 사실 그 목표치가 더 높은 데 있으시겠죠. 다들 그렇습니다. 급등하는데 나는 언제 올라가나 네.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우리 만간지 님도 코스닥 무슨 일이지 하면서 놀라움을 표출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근데 예. 또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동안 못 그렇죠. 갔던 코스닥 이제 또
천스닥 한번 네. 노려볼 수 있잖아요. 아니 생각해보면요. 1000까지 가도 코로나 때 고점과 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코로나 고점을 한참 더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갈 길은 아직도 멀었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날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호텔신라입니다. 근데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예. 8만 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 보유 중이십니다. 네, 아이고.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호텔신라 8만 원이면 진짜 한 2, 3년 되지 않았나요? 아, 이거 굉장히 지금 소외감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도 중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서 좀 빛을 보나 싶었는데 다시 또 밀려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텔신라는 지금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윤정식 상무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사업부를 가지고 있죠. 면세점을 가지고 있고요. 사명처럼 신라 호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잘 되면 좋은데 지금 면세점은 많이 안 좋았다가 회복이 되는 중이고요. 호텔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면 면세점이 아직까지는 좀 좋지 않는데 호텔이 굉장히 잘 된다. 호텔의 영업이익을 면세점을 좀 덮어주고 같이 좀 끌어나가면 영업무역이 스캇이 좀 힘든데요. 의류 본업이 좋기 때문에 실적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호텔신라는 면세점이 메인이고요. 호텔 부분에 대한 이익 비중이 굉장히 많이 적기 때문에 호텔이 살아났을 때 전체적인 이익단이 올라가는 비중이 사실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면세점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면세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팔리는 게 사실 화장품인데 화장품 같은 경우가 면세점 매출 비중이 낮죠. 지금 올리브영처럼 오프라인 매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가고 있다는 점. 물론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로 많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면세점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좀 회복이 되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나 면세점의 매출이 이전처럼 회복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호텔신라의 실적 상승에 대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를 봤을 때 한 4만 5천 원 정도는 바닥권을 형성을 하면서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에는 상승폭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이 걸릴 걸로는 보여집니다. 호텔은 내년에도 잘 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거든요. 인바운드 관광객 많아졌고요. 중국인 관광객도 여전히 좋은데 근데 호텔이 늘어나는 부분은 한계가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면세점 실적이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면세점 실적의 회복에도 한계가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드라마틱한 상승까지는 좀 쉽진 않고요. 1차적으로는 한 5만 원 정도 되면 매물은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평선도 좀 모여 있고요. 이 이평선을 뚫더라도 52,500원 정도에서 매물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지금 자리보다는 상승할 수 있으나 상승에 있어서는 5만 원 위부터는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기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먼저 산업재 섹터에 대해서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2가지 나왔고요. 상향 리포트도 마찬가지로 2가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전망은 다소 구름이 끼어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소비재와 건강관리도 목표가 하향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이 더 우세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는 잇따라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종목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골관절염 치료제인 TGC의 기술력에 주목을 했는데요. TGC는 또 이번에 연말에는 일라이릴리가 무릎 관절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내년 최대 바이오 수혜주로 꼽으면서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기존보다 50%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ABL 바이오에 대해서 유안타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로쉘 3상 진입과 함께 일라이릴리 그리고 GSK의 기술 이전을 잇따라 하면서 그랩바디 B에 대해서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역시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요. ABL 바이오 역시 강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도 하나투자증권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전해졌는데요. 단기적으로 또 이번에는 납품이 지연되면서 실적 부담은 있겠지만 내년에는 KF21의 양산이 본격화되고 FA50의 수출도 나오고 또한 미국의 해군 사업 기대감에 주목을 했습니다. 방산 수출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이 중에서는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상무님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코오롱 티슈진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기존의 목표가 10만 원을 제시했었던 이번에 증권사에서는 15만 원까지 올려 잡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상무님은 코오롱 티슈진의 진단을 어떻게 하실까요? 네, 코오롱 티슈진 오늘 분위기도 좋은데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같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5% 정도 상승을 했죠. 거래량도 좀 많이 실렸고요. 증권사에서 호평이 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급등하는 그런 날에 있어서 코오롱 티슈진 지금 시가총액이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많은 큰 폭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력이 에 대한 부분들, 외국인에 대한 큰 관심도, 높은 관심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오른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항상 차익 실현에 대한 경계심은 좀 가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내용도 좋았고요. 그리고 주가도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겹쳤다. 그리고 섹터도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들 봤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도하는 타이밍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매도 같은 경우는 음봉이 좀 나오는 날 매도를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그런 날은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처럼 강하게 좀 오르는 날은 사실 다음 날도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들은 좀 부담입니다만 내용과 증권사에서 발표한 이런 내용들과 레포트의 내용들과 섹터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또 이야기를 청해 들어봤습니다. 내용들 같이 감안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함께 해주신 윤정식 상무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분위기가 좋아서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진단도 역시 상무님이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요. 오늘 또 댓글창을 살펴보면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이 정말 닉네임처럼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연말 연초 효과 노릴 스닥 종목 매수해보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연말 연초 중소형주 강세장 종목수를 늘려도 괜찮아요 라고 한마디를 조용히 남겨주시네요. 네, 이선미 님도 코스닥 1000이 아니고 1500 가자라고 네. 남겨주셨는데 와. 정말 가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니 이거 비교할 만한 사례는 아니긴 합니다만 코스닥 왕년에 닷컴 버블 때 그 3천 근처까지도 가본 적이 있잖아요. 코스닥이 조금 더 잘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블 말고 네. 아주 튼튼하게 1,500, 2,000까지 쭉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바닥 다졌으니까 바닥 튼튼하잖아요. 그쵸.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 보면 네. 1,500도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강사님 세뱃돈 준비해야죠. 세뱃돈을 벌써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연말에 든든하게 벌어가지고 네. 세뱃돈 그냥 펑펑 쓸 수 있게끔 여러분의 수익 대잔치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또 이렇게 종목 진단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꾸준히 랭킹쇼에 진단이 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가 오늘도 올라왔어요. 그러네. 아마 네이버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는 걸로 기억이 맞아요. 됩니다. 왜냐면 두나무랑 합병한다고 해서 네. 올라가나 싶었는데 또 재료 소멸. 맞아요. 그러더니 계속 밀려나요.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02-325-8200 전화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바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없는 정보도 괜찮습니다. 신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정호님, 두 분 식사는 하셨죠? 전 지금 먹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 마치고 그 다음에 먹을 생각이에요. 네. 먹었어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네요. 자, 그리고 이선민님께서 수주행 날이 갈수록 진행이 매끄러워진다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출석 지금 해주신 행운의 여신님까지 반겨드리고요. 다음 전문가를 모셔볼까요? 네. 어떤 분인가요? 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님과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호원입니다.
자, 그럼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절반밖에 하지 않았으니까요. 내 건 안 봐주나 봐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가끔은 거의 마치기 직전에 들어온 종목을 저희가 바로 봐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유튜브 365고고님이 남겨주셨는데요. LG화학입니다. 오. 매수가가 38만 9,2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전망이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어요. 네. LG화학 또 석유 화학주들 구조조정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다시 바로 밀려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4.5% 오늘 낙폭이 제법 있어 보이거든요. 게다가 LG화학뿐만 아니라 LG엔솔도 오늘 많이 흔들리고 LG 앞자 들어가면 오늘 좀 흔들림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LG화학의 오늘 떨어짐 이거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 4분기 실적이 3분기 대비해서 좀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뭐 5천억 넘게 일단 나왔었는데, 3분기에는, 그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좀 급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AMPC 보조금 수령이 아마 3분기 전 분기 대비해서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 9월 달에 그 보조금 지원이 이제 취소되기 전에 미리 좀 땡겨서 소비자들이 구입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좀 일시적으로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 LG엔솔이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비교적 많이 밀고 있는데, 뭐 LG하고도 같이 이제 움직이겠죠. LG엔솔 영향 때문에. LG엔솔도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겁니다. 그러나 또 이제 내년도 1분기에는 또 다시 또 실적이, 또 크게 증가하겠죠. 2분기, 3분기, 이제 LG 같은 경우도 내년, 그러니까 이 올해 그 4분기가 실적이 최저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실적이 계속 좋아져요. 네, 이제 주가라는 것은 미리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뭐 다음 달 되면 이제 4분기 말이니까 그 전에 좀 누를 거예요. 아무래도 좀 눌림 뭐 그런 구간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기적으로 LG 같은 경우는 뭐 단타 치려고 들어가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기적인 그 시각으로 일단 가져가시는데, 만약에 이제 LG엔솔 주가 하방 경직성을 먼저 이제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직전 저점, 그 이번 주 저점인가 35만원 라인 정도? 61선 지지 위치죠. 그 정도 오게 되면 전 개인적으로 한 5% 저 매수하셔가지고, 일부는 약간 단기적인 관점에 보시고, 뭐 초도 물량 10%는 좀 길게, 걱정하지 마시고 호흡을 길게 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월봉 차트 보시면은 안 그래도 지금 저항 구간이죠. 저항 구간. 그동안 이제 많이 밀었고, 이제 올해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는데, 그 전에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지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시각보다도 약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이쪽 섹터, 그동안 많이 고생했던 2차 전지, 그 다음에 또 화학 업종도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종전쟁이 나오는데, 만약 종전한다 그러면 또 이제 화학 업종이, 그것 때문에 지금 그동안 민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네, 그때도 수혜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민다 하더라도 좀 홀딩에 나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약간 중기적인 목표가로 1차는 한 50만원 전후, 돌파 시에는 60만원까지도 중장기적으로, 홀딩에 나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홀딩입니다. 네, 멀리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중장기로 길게 보면 이대로 홀딩해서 보유를 하는 게 맞다는 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본 만큼 지금 네. 잠깐 밀리는 건 또 잠깐 고통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지지난해 이 고통의 시기를 떠올려 보면요, 잠깐 떨어지는 거 뭐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장에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잠시 고통에 좀 많이 아플 뿐이죠. 조금 더 마음을 단단히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유튜브 댓글 좀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도 또 진단 신청이 들어왔고, LG가 한번 휩쓰니까 SK도 많이 들어왔어요. SK 바이오팜도 올라왔고, SK 이노베이션 매수도 문의도 있고요. 네. 다양하게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전 눈에 띄는 게
네이버와 함께 항상 빠지지 않는 바로 그 종목 있죠. 카카오요. 카카오요. 지금 절파고님의 카카오입니다. 네. 10만 5천 원, 올해 중에 8만 원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면서 이 절파고 TV님은 참 제가 알고 있기로도 고생하고 있는 종목이 길게 갖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는 걸로 알거든요. 아무쪼록 뭐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오늘만 해도 역시 여러 번 또 눈에 네. 띄는 종목이 되네요.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하고 계시는 보유한 종목들이 많이 네.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도 또 이번에 매수 비중도 높고 앞으로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LG화학 진단 감사합니다. 독종이라고 독종. 또 남겨주셨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구호 계속 외쳐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종목을 하나 좀 더 가보죠. 네. 미안해요 님의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확실히 신청 오늘 많습니다. ST팜을 볼까요? 자, 매수 가격은 97,800원에 10%. 축하드립니다. 오늘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죠. 수익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좋네요라고 한마디. 6% 올라가면서 114,700원입니다. 벌써 3연속 짧지 않은 양봉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ST팜 이 분위기 그대로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T팜입니다. 분위기 좋거든요. 여기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오전부터 거래에서 오늘 시장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지금 패러다임 변화가 생기죠. 11월 말이고, 이게 단순히 윈도우 드레싱 효과 아니에요. 코스닥은 상당히 강하고 거래소는 약한데, 이게 무슨 얘기죠? 대형주는 약세고, 소형주, 코스닥이 뭐 거래소 대비해서 시총이 지금 6분의 1, 7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소형주가 강세라는 얘기죠. 특히 제약바이오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아니고, 뭔가 이제 이 시장의 변화를 지금 예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더불어서 지금 기관학 외인들이 거래소는 뭐 1조 3천억 넘게 때리는데 코스닥은 양쪽에서 거의 오늘 한 1조 원 넘길 것 같습니다. 뭔가 시장의 변화가 생기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가 그중에 강세인데 제가 여러분들 지난달부터 이 시간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테크 ETF거든요. 그다음에 S&P 바이오테크 ETF 제가 같이 한번 보여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엊그저께 뭐 신의 한 수에서도 보여드렸었고 제약바이오더니 관심 가지시라고 9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찬바람 불면 움직인다. 근데 미국 같은 보시면 이 나스닥 바이오테크가 이번에 미국 빅테크 조정 나오면서 나스닥이 좀 밀었을 때도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 올랐거든요. 신고가입니다. 장기 추세 저항선 완전 돌파했어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 시장에 서서히 이제 온기를 미치고 있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 이게 반등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까지도 이 제약바이오 쪽이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ST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고용암, 항암제를 개발하는 가운데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CR하고 CDMO,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CDMO가 아마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의 트렌드를 아마 바꾸지 않겠나 싶은데. 그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실적도 내년 가게 되면 영업이 한 900억 정도 나올 것이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니까,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뭐 대기업들, 코스피 몇몇 기업 빼고는 실적을 겸비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숫자까지 나오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약에, 생물의약법, 생물보안법 만약에 규제를 한다 그러면 ST팜 같은 경우가 먼저 수혜죠. 그런 또 이제 재료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PER이 35배거든요. 퍼가.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기본 평균 퍼가 50배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한다 해서 상당히 저평가다 지금이. 그다음에 지금 시장 분위기. 오늘 뭐 제약바이오 지금 쌍끌이 매수하잖아요. 기관하고 외인들이. 월봉 차트 보시면은 중기 라운드형 쌍바닥이다. 거기다 짝꿍댕이. 오른쪽 엉덩이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죠? 전형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고, 오늘 지금 이 트렌드 저항선을,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이어왔던 추세 저항선을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패턴은 좀 더 가져가야 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죠. 12만 원 가게 되면 거기서 아마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차 단기 목표가는 12만 원 말씀드리고, 좀 중기로 본다 그러면 월봉 차트 보게 되면은
최고점 얼마입니까? 15만 원이죠. 이 정도 분위기다. 이게 뭐 단발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강세가. 예, 그럼 2차 목표가는 15만 원까지도 요건 이제 중기예요, 중기. 아시겠죠? 내년 1분기까지. 그런 관점에서 단기 및 중기 구분하시고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 ST팜을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장이 특징이 딱 이렇습니다. 딱 두 가지죠. 제약바이오 아니면 로봇주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코스닥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정확히 딱 그 두 개죠. 보시다시피 고영과 한라캐스트, 로보티즈까지 로봇주들 올라와 있고요. ABL 바이오, G2G 바이오,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와 로봇주의 그 양대 축이 오늘장에 모든 관심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고영은 현재 21.86%가 상승해 내면서 23,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거래대금 최상위에 등극해 있고요. 한라캐스트가 10% 오르면서 13,830원. 그리고 로보티즈 오후장 들어서 한 차례 더 레벨업이 됩니다. 12%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현재 24만 원을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주들 아주 움직임이 좋죠. 일단 G2G 바이오 12%를 끌어올리면서 83,200원이고요. 코스닥 시총 최상위에 등극해 있는 ABL 바이오입니다. 8%를 넘게 끌어올리고 189,2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ABL 바이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12의 이슈를 전하고 나서 최근에 폭등을 기록했던 ABL 바이오 오늘장에서도 또 한 단계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ABL 바이오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그 ABL 바이오가 원래 이중항체 그 플랫폼 기술 개발 대장이죠, 국내에서. 예. 그래서 이 기업도 제가 2년 전에 아카데미 때 그 2만 원, 16,000원대 얘기했는데 중장기로.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주가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보통 한 20만 원 안팎이거든요. 닐리한테 지금 3조 8천원 기술 추출하면서. 근데 최근에 또 일라이 닐리 같은 경우도 조정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V자로 지금 반등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의 그 대표 제약바이오가 관련 기업들 다 그렇습니다. 암젠, 머크, 노바티스, 하이자만 지금 바닥에 있고. 근데 그 바이오 기업은 실질적으로 목표가를 산정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아직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기술 수출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수출했던 것을 반려할 수도 있거든요. 예, 수입했던 그 딜리에서. 그런 이제 부담감이 있고, 지금 시가총액이 이 기업이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 이제 추천했다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그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한 10배 정도 중장기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좀 피로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피로감을.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수조 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얘기하고 나서 10배 올랐다 맞죠? 정확히. 그러면은 월추 이제 그 한번 차익을 해 나갈 그런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증권사에서도 보면 한 20만 원 안팎 지금 목표가 설정했고 이미 재료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서 뭐 끌고 간다라기보다도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하방적으로 지지 맥점을 설정하고 나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박스권 하단 16만 5천 원. 왜 그러냐면 여기 또 큰 갭이 나왔죠. 재료 나오면서. 이 갭은 메꿔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 이후에 주가가 16만 원 이탈한다 그러면 이제 이 갭을 메꿔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지지 맥점은 16만 원 지지 설정해 놓으시고, 물론 그 밑에서 뭐 계속 매수해가지고 이제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카지노 패턴이죠, 카지노 패턴. 아시겠죠? 근데 월봉에서는 일단 로고상으로 보게 되면은 돌파를 완전히 했어요. 이 트렌드를. 여기서 이제 걸렸다가 재료 나오면서 이 트렌드거든요, 기술적으로.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간 트렌드. 포크이온을 봤을 때 딱 그 마디만큼 좀 왔습니다. 20만 원이. 예. 다음 주에 뭔가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 단기적 결정 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위쪽으로 한 20만 원 돌파한다 그러면 한번 끊어주시고, 일부라도. 아래쪽은 이번 주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16만 원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17만 원 이탈한다 그러면 끊었다가 다시 아래에서 보시고, 그 밑에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뭐 지금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대로 보시면 상관없습니다만은, 예, 1차 17만 원, 2차는 16만 원, 손절 맥점. 다음 주에 위주로 올려준다 그러면 뭐 20만 원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단계적으로 좀 차익하는
전략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무시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죠. ABL 바이오 이렇게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ABL 바이오가 기술 수출을 체결하면서 정말 네. K 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다 같이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와, 오늘장 진짜 코스닥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보면 이거 진짜 볼 때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놀라게 되네요. 정말 맞아요. 대단합니다. 오후장에 뭐 전혀 폼이 떨어지질 않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예. 이렇게 또 바이오가 오르고 있는데 네. 2차 전지는 조금 아쉽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네요. 네. 지금 댓글창에도 맞아요. 계속해서 2차 전지 차례가 올 것 같아요. 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LG 엔솔이 일단 또 네. 발목을 잡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틀 전쯤이었죠? 2차 전지주들이 동시에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2차 전지 다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약간 그 생각지도 못했던 뜬금없이 맞아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급락세가 나오면서 분위기에 약간 좀 찬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또 서로 돌아가면 가는 거죠. 제약바이오가 쭉 가다가 로봇들이 쭉 가다가 잠깐 쉬어가게 되면 이쪽도 매기가 또 올 겁니다. 자, 알고고님 오셨네요. 창호이권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알고고님도 주말 아주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벌써 이번 주말이 어느덧 11월의 마지막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추운데 제가 날씨 예보를 좀 보고 왔거든요. 주말에는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어쨌든 뭐 방심하지는 마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감기 절대 걸리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프면요 투자도 제대로 못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네. 다음 진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판타지 기사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종목명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매수가는 25,625원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반도체가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은데 단기, 중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역시 주가 계속해서 밑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6개월을 쉬고 있네요. 아이고.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한글과 컴퓨터가 저때 한 5월, 6월 달쯤에 잘 갔을 때만 해도 단기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가신 분들도 제법 있을 텐데, 아이고, 계속 내립니다. 고점 대비 35% 가까이 내려와 있고요. 자, 한글과 컴퓨터,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다 지금 좀 주춤합니다. 언제쯤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좀처럼 잘 안 움직이네요. 그렇죠. 뭐 최근에 그 AI 그 버블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 그 관련 대표 종목 오라클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밀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 그들 종목들은 이제 그 상반기 때 이제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이제 대형주 쪽으로 쏠림이 시작되면서 상반기에는 그 AI 그 소프트웨어 쪽이 아니고 이제 하드웨어 쪽, HBM 장비 쪽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삼전, 하이닉스, 스피드레가 장비주들도. 내년부터는 아마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에 앞서 말씀드렸던 AI 버블 논란이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그 수급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고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그 올해는 대형주가 수익을 많이 줬다 그러면 내년에는 중소형주, 특히 이제 코스닥. 예, 수익률 많이 줄 겁니다. 25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장세가 또 여러분들 또 몇 개월 지나봐야 알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맨날 확인하고 들어가니까 25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장세가 지금 서서히 오고 있다는 얘기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스트 소프트 마찬가지. 이 기업은 이제 AI 뭐 사무용 AI에서 국내 대장이니까 또 실적도 나오고. 근데 얘는 실적만 가지고도 현재 주가가 엄청 저평가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수급적 요인 때문에 밀었는데 월봉 봐서는 그 이번 달에 이제 바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얘네들 언제 또 움직이냐면 다음 달이 뭡니까 이제 예산 전국이죠. 국회 예산 전국이에요. 현재 이제 이재명표 예산이 이제 국회 통과하고 나면 728조 그 슈퍼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통령 맨날 하는 얘기가 뭐 AI 강국, AI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그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서서히 이런 상반기 때 못 올랐던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한테 영향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뭐 매수가 대비 26,000원이면 죽어도 깨나도 물릴 자리 아니니까 가격 아니니까 홀딩에 나가시고 어차피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니까 지금 이것도 홀라당 매도해가지고 대형주 들어가면 더 물립니다. 2차 전지 빼고는. 예. 그래서 그대로 이제 내년 한 1분기까지 가져간다. 1분기까지. 단기다 그러면은 매수한 가격대입니다. 27,000원, 8,000원이고 좀 중기다 그러면은 예. 전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7월 달에 선거 전에 이제 미리 좀 반영돼 올랐는데 35,000원. 예. 그 라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버티셨으니까 매도하지 마시고 손절하지 마세요. 예. 홀딩에 나가시고 1차는 매수가 언저리 27,000원. 돌파 시에는 올 그 6월달 고점 35,000원 라인 정도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였고요. 손절하지 마세요. 라는 한마디가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일단 네. 매수가 부근, 2차 목표가는 전고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많이 버텨온 만큼 일단 손실을 내지 말고 기다려보자라고 전략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그 조급한 마음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를 한번 또 들여다 볼게요. 자작나무님이 네. 저도 오. 한 건 가지고 있는데 전문가님 진단 감사합니다. 독종 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알고고님, 버들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서로 챙기고 계시는데요. 네. 자, 그리고 앨리스님께서는 좀 오랜만에 보네요. 의료 AI 종목이죠. 뷰노 22,000원에 20%. 최근에 루닛 관련된 이야기도 진단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고 맞아요. 참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쪽도 뭐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이닉스라는 종목도 있고요. 아기 돼지님의 포스코 퓨처엠까지도 진단 요청 계속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을 한번 빠르게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강선화 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율촌화학인데요. 매수가는 36,300원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율촌화학 주가 차트 한번 보세요. 네, 아니 이거 계속 조금 갈까 말까 하다가 또 내려오고 갈까 말까 하다가 내려오고 이게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으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율촌화학의 주가는 왜 그러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율촌화학에 대해서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2차전지 관련 섹터가 이제 바닥은 완전히 하긴 했으나 이제 완전히 바닥에서 탈피를 해서 중장기적인 상승 그 기류를 타려면 내년 한 1, 2월 정도 지나가야 되겠죠.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에서. 그 전까지는 계속 들쭉날쭉 할 겁니다. 그리고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기초 포장지 재질, 예, 그게 전체 매출액 대비 한 70% 작용하거든요. 아직은 뭐 2차전지 산업 소재 쪽이 30% 미만이에요. 근데 지금 경기가 사실 뭐 좋지 않죠. 예, 근데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화학 업종 자체가 저는 이제 완전 바닥 찍었다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예산 통과가 되면 정부에서 이제 슈퍼 예산 중에 한 60, 70%는 상반기에 쏟아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6월달도 지방선거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포장 재질 만드는 율촌화학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 작년 올해는 워낙에 안 좋았어요. 기존의 그 본업이었던 화학 사업도 안 좋았고 2차 전지도 안 좋았고. 근데 뭐 1월 달부터 차트를 보시면 중간에 이제 그 파도 타기형 패턴인데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주가지 미리 반영되고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은 이번 달 내년 다음 달까지는 좀 이런 패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패턴은 여러분들께서 약간 센스 있게 한 번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중간 한번 때리고 다시 저점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우선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부러 해주셔야 되는데 뭐 지금 사신 가격대 38,000원이 그대로 보시는 가운데서 지금도 이제 지지맥점이죠. 지금도 지지맥점이에요. 이 기업도 지금 뭐 대형주가 아니고 중소 개별주 속하다 보니까 제가 보건대는 더 빠질 자가 없을 거로 봅니다. 단기는 매수가 언저리 직전 고점이에요. 직전 고점.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대장이 아니잖아요. 2차 전지 쪽의 대장도 아니고 또 화학업종의 대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이제 비중 대비 한 5 내지 10% 들어가셔가지고 예, 단기 이제 추세 매매를 좀 하시고 좀 끌고 간다 중장기로. 그럴 때는 이제 뭐 2차 전지 대표주를 사신다든지 아니면 화학업종의 뭐 대장주를 하시는 게 좋겠죠.
예, 라는 관점에서 우선은 직전 고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9,000원 정도 직전 고점 단기 목표가 설정해 드리고요.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은 업황 자체로 이제 턴이 나왔으니까 내년 뭐 상반기까지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저는 뭐 4만 원, 5천 원 라인 정도, 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 기업도 단기와 좀 중기 물량만 구분하셔가지고 접근해 나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율촌화학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짧은 시점 그리고 긴 관점으로도 함께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죠. 네, 율촌화학 진단을 하니까 또 네. 유튜브 엘리김님이 저도 율촌화학 35,000원에 갖고 있는데 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눈에 너무 띄는 게 이 휘고님께서요. 오늘 같은 날에도 카카오페이는 파란불이네요 라고 해서 봤거든요. 조금 전에. 수지의 거랑 같이 봤습니다. 와, 카카오페이가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휘고님 매수가가 11만 원이면 이거 완전히 고점입니다. 이거 이 충격이 너무 크실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 뭐 그룹주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카카오페이는 정말 올라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어서 이렇게 시장은 잘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아직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보통은 좌절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르겠다 나중에 보지 이러니까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좀 조용하고 잘 안 갔을 때 전략을 미리미리 세워 놓으시고 나중을 대비해 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미 님이 신청해 주신 종목인데요. 원택입니다. 네. 매수가는 9,800원에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실적은 좋은데 평단가가 올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원택 또 레이저, 의료기기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피부 미용. 사실 이 종목이요.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가가 거의 뭐 3배 넘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넘어오자마자 정반대입니다.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순식간에 이렇게 반토막 가까이 나와 있는데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한번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원택입니다. 정말 상반기와 하반기 분위기가 이렇게 반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택, 이거 뭐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그 상반기 때 그 피부 미용 관련 기업들 주가 좋았었고요. 그런 분위기에 일단 편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 그 7월달, 8월달 고점 13,000원까지 갔었는데요. 그 구간이 주가가 싸지 않았죠. 그러니까 올해 그 이익 대비해서 지금 현재도 지금 싸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성장성까지 이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이제 적정 주가 수준인데 그때는 뭐 1조 가까이 됐었으니까 시가총액이.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많으면 400억 정도? 예, 그 정도 예상되거든요. 예,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이 기업 같은 경우 증가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 무슨 얘기죠?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상반기 때 이제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올해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대형주가 됐던 소형주가 됐던 그들 종목군들이 내년에 이제 바뀐다는 얘기예요. 주도주로. 아시겠죠? 지금 그런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 이제 한절기. 우리가 보통 보면 한절기일 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좀 돌아가시거든요. 급성 폐렴이라든지 막 그럴 때, 간절기 때. 지금 시장이 지금 한절 간절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내년에 또 지금 시장 뭐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엄청 중요한 구간이에요.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시장은 지금 뭘 사라고 윤곽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11월 달에도. 그렇게 이제 시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고 주가가 먼저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약간 부담되는 그러니까 실적 대비 그런 가격대였다. 뭐 당연히 꺾일 만한 그런 구간이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최고점 대비해서 오른쪽 어깨 라인까지 와고 거기서는 기술적 한번 밀릴 자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120에서는 이렇게 심하게 이탈해버리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제한적이다. 다시 또 되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매수한 가격까지는 반등 줄 것 같아요. 9,000원 전후. 그때는 일단 한번 끊어주고 나서 전 개인적으로 다른 종목으로 좀 포트 이동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등 시에 매수가 전후에서 그나마 이제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 비중 만약에 50% 들어갔는데 이렇게 물려서 봐요. 얼마나 걱정이 심하시겠습니까? 5%는 괜찮습니다. 반등 시에 일단 현금했다가 다른 쪽으로 갈아타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오늘만 보더라도 그렇죠.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 그 딱 몇 종목이 가는 종목이 정말 잘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 말고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원택은 반등 시에는 매수가 근처에서 덜어내시고요. 매도하시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또 현명한 포트폴리오 운영이니까요. 네. 한 종목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다른 종목에서도 채우면 괜찮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죠. 손실 나면 왠지 억울하고 화도 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종목으로 나는 손실을 많이 할 거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다가 네. 3년이 되고 5년이 되니까요. 그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가 되면 참 사람이 피가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원택 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아임리얼님이 심태가 동생 원택도 데려가야지 라고 남겼어요. 심택이랑 원택은 근데 아예 하는 일부터가 하나도 안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네. 아임리얼님이 그러네요. 아버지가 틀리군요. 아, 어머니는 같은 거예요? 네. 그렇군요. 성은 다르니까. 아, 성은 다르고, 그래요. 택자만 같고, 그렇습니다. 아임비얼님이 굉장히 순발력이 있으신데요. 자, 네. 그리고, 강사님, 동사님, 지난 여름 이후 영 안 오시나 봅니다. 모야님도 안 오시고 하셨는데, 자주 찾아와 주시길 바라면서, 고고 W님께서 네. 백화점을 오랜만에 또 올려주시기도 했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종목 진단 요청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재빠르게 도와드리려고 노력해 볼게요. 네,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휘고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아, 이거 가는군요. 네, 역시 오늘 같은 날에도 카카오페이는 파란불이네요. 와, 지금 보세요. 차트 보시면요. 이게 정말 손도 못 댈 느낌입니다. 왜냐면 한 번에 급락하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그냥 계속 내려온 거예요. 심지어 매수가가 11만 원입니다. 와, 최고점인데요. 그러면 전날이군요. 11만 4천 원을 찍었던 바로 전날. 맞아요. 최고점 찍은 날. 비중을 10% 보유하고 계시는데 더 떨어질까봐 추가 매수도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급등했었던 카카오페이 언제 이렇게 내려왔나요? 지금 이 흐름으로 보면 과연 앞으로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기는 한 건가? 이런 의구심까지 든단 말이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페이입니다. 아니, 이거 도무지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에 비트코인이 단기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도 주가가 제법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 영향도 있고, 근데 현 정부가 일단 출범하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을 처음에 언급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 정부도 출범하고 나서 대통령이 지금 취임 기간이 6개월 지나가잖아요. 다음 달 되면. 허니문 기간이 끝나는 거죠. 허니문 기간이. 그러면 내년에 이제 1월달, 2월달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장관을 바뀌고, 주무 책임자들 바뀌면서 이제 정책 구상, 지금 정책을 디자인하고 스케치하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면, 내년 이제 한 1분기 정도 가게 되면 그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죠.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군들도 그때 좀 움직일 것이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현 정부 같은 경우는 그전 정부하고는 달리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군들도 결국은 다시 또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실적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완전히 턴 어라운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만 놓고 본다 할지라도 이제는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지금은 급등 나오고 나서 저점에서 급등 나올 때 6월 달에 이때가 3만 원에서 거의 3배 다이렉트로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뭘 느낍니까? 얘가 시가총액이 몇천억짜리도 아니고 무거운 주식이었잖아요. 그 세력들의 힘을 느낄 수 있죠. 지금은 이제 그 대친 나무령 패턴이죠. 쭉 쳐져가지고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추가적으로 하방 라인을 잡지 마세요. 만약 4만 원까지 누른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5%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볼 수 있는데, 밀지 않으면 이제 위쪽으로 121선, 소위 얘기하면 한 5만 5천 원, 한 6만 원 살릴 때 그때 좀 더 주더라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원래는 이번 달이 지지 맥점이에요. 지금 세력들이 털고 나간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추세 지지 하단.
근데 워낙에 지금 거래가 안 들어오고 지금 뭐 시장에서 선호하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거래가 돌다 보니까 지금 뭐 5개월 연속 하락인데 통상적으로 한 번 급등 나오고 나서 기술적으로 뭐 6개월째 반년 동안 음봉 나오는 거의 드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다음 달 정도 아니면 12월 달 이번 지금 15일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다음 달 정도 양모는 터닝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는 그 직전 고점 오른쪽 어깨 한 6만 5천 원, 한 7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군들은 약간 중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예, 그랬을 경우에는 어차피 현재 주가는 실적 대비 저평가니까 이제는 예, 최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 대신에 약간 중기적으로. 그래서 1차는 7만 원 전후, 2차는 9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대신에 그 2차 목표가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끌고 가는 전략 하에 제가 제시해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이것도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이왕 버티신 거 좀 홀딩 하시고 반등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카오페이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넓게 길게 보시면서 이 종목의 반등을 기다려 보시죠. 네, 이미 오랜 시간 또 버티셨으니까 조금 네. 더 긴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에 오후장 전략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스코프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전부터 특징이 뭐냐면 그 월말인데요. 이건 지금 그 거래소는 지금 외인들이 1조 7천억 순매도입니다. 전기전자 1조 원이고 대용주가 지금 1조 6천억이거든요. 네, 대용주만 지금 매도하고 있고, 근데 밑에 보면 소형주로도 매수한단 말이에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300억 정도 순매수예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기관하고 외인들이 작정하고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소가 반대죠. 1조 원 가까이 지금 순매수입니다. 이게 역대급인 것 같아요. 월말 그것도 당일날 각각 5천억 넘게 매수하는 것이.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거래소는 일부 지금 차이가 하는데 기관하고 외인들이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하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아마 거래소보다도 코스닥 종목군들이 좋을 거예요. 그 데이터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제 데이터에.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들어오는 이 제약바이오 수급은 단순한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그 수급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따라가시라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 눌림 준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양시장, 예, 관련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매수 관점으로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은 시간에 전략까지도 챙겨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봉만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벌써 랭킹쇼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챙겨드렸는데 이 종목 진단을 다 못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밤 9시에도 기회가 또 열려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미스터 진단 시간이 있죠. 여러분 진단 요청을 미리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밤에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랭킹쇼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